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 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가짜 뉴스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 가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 못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 조작 기간만 보면 김 여사 계좌는 닷새 매도, 사흘 매수가 전부인데 이를 주가 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 가관인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나온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대선 때는 1차 주가 조작 시기 이후에 손절했다고 하고 판결 직후에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 중 매수한 건 3일에 불과하다며 설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손해를 봤거나 큰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포괄일제 유죄로 판단한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 동원된 그 거래 액수를 밝히십시오. 왜 액수를 못 밝힙니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정의당 등 범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인 여론을 외면한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는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서명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그때 가서 고려해보자. 야권 다른 정당과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조만간 정의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야권 지도부들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지만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죠. 일단 민주당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특검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데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의견이 다릅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으로 대상을 한정하자. 또 특검 추천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빠지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전 성남시 의원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됩니다. 특히 최초에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1조 원 이상 이득을 낸 대장동 사업은 두고 50억씩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만 수사하는 건 국민이 납득을 못할 거다. 이 대표가 사퇴를 안 하고 특검을 하면 결과가 방탄용으로 이용될 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정의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잘못은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로 더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 소위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정의당도 정의당의 지층이나 국민 다수의 뜻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지, 또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야권의 공조가 성사될지 관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서 내가 도망간다는 거냐면서 불쾌감을 나타낸 이재명 대표. 자, 당내를 향해서는 총구를 밖으로 겨누어야 한다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균열을 시킬 때 최고의 포인트는 이제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속지 말아야 된다. 이간 체계,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달라도 다 우리 식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구는 밖으로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권 주자 사이 연대와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부산, 울산, 경남 합동 연설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부산 출신 중진 조경태 의원과 손을 잡고 부산 갈매기파라며 김조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오선 의원 조경태 의원과 만나 둘이 손잡고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김조연대, 김나연대 잘했죠? 이에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부산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부산 사나이라고 맞섰습니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입니다.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것도 없이 어딘가에 기대고 얹혀 사는데 거대한 민주당과 싸워 이긴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을 윤핵관에게서 지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신의 자리를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이준석계의 공세에 당내 친윤 의원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공천 얘기를 누가 하냐. 천하람 후보뿐이에요.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거가 있으면 우리 모 시장께서 말씀하시듯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나요. 이 전 대표도 곧바로 맞받으며 대리전 양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제주 4.3 사건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합동연설회를 위해서 제주를 찾았을 때 나온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무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민족 분단의 아픔을 제가 직접 현지에서 또다시 체험했습니다. 지난 시기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태영호 의원은 4.3 위령탑 앞에 향을 올리면서도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과 요구에 태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불러온 논란에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대학에서부터 김일성이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때 김일성 일가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 거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색깔론을 덮어씌워 입을 틀어막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는 입안법 뻥끗 못하고
아니 저보고 사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철진한 색깔론에 기대 거짓 주장을 펼친다며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태 의원을 향해 최고위원 후보를 사퇴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배우라고 쏘아붙이면서 국회 차원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또다시 상처를 덧댄 망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킬지 지켜보겠다면서 압박했는데요. 야당은 남탓만 하고 대책은 없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라면은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따라서 집권 여당과 정부는 무엇을 할지 그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고 그저 대통령 심기 경호처가 돼버린 집권당의 책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참회록을 먼저 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최근 탄핵 발언 공방과 당정 일체론, 또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등 후보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